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대외 무역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일단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아주 좀 생경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4월 들어서 10일까지의 통계입니다만 그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4월 1일에서 10일까지 국가별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26억 달러 했고요. 네. 미국에 대한 수출을 30억 달러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2% 감소를 했고 미국으로 수출이 32%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역전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중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액이 많았던 것 마지막이 2003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지금 미국이 다시 우리의 수출 대상국 1위로 지금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같이 수출이 우리가 늘면서 미국이 추월한 게 아니라 미국은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만 중국의 수출이 그만큼 감소를 하면서 이 순위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좋아지면서 이렇게는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수출이 줄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입은 그만큼 안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출이 32% 감소하는 동안 수입은 지금 그만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대중무역 수지 이게 지금 또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은 우리의 달러 박스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적자를 보고 또 중국의 흑자를 보는 이른바 이제 동북아 삼각무역이 이루어졌었는데 근데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대중무역 수지 흑자 2013년이 절정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628억 달러 흑자였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0조 원 흑자를 봤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만 해도 556억 달러 우리 흑자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290억 달러로 절반 정도로 규모가 감소가 됐었고 이게 2021년까지 그래도 200억 달러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바뀌면서 지난해는 저희가 겨우 10억 달러 흑자를 이제 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지금 누적이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달 들어 10일까지 지금 우리가 9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10조 원 정도 되고요.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에게 적자를 보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중 수출이 줄어든 건 아무래도 반도체 때문 아닌가요? 네, 일단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40%에서 50%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출이 줄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도 지금 이제 같이 줄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단일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역 구조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개편되고 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8년께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떤 수입을 꺼리게 되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 중간재를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던 이런 구조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 그때 미중 관세 분쟁이 심했었는데요. 그때 이 분쟁이 반도체, 통신, 2차 전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주력 중간재 수출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금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 7.5%인데 이게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중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2년 연속 대만에 밀려 2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 수입 시장에서의 우리 점유율 하락폭이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 그래도 미국 수출이 확 늘어주면 또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한국 수입 어때요? 많이 늘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지금 특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 수출이 지금 아주 고조를 보이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수출이 되면서 지금 수출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 대미 수출 비중 한때 10.1%까지 줄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7.7%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년간 지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미국 시장 아주 터프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게 다 중국까지 세계 각국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거의 독점적으로 중간재를 납품하던 것과는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예. 약간만이라도 삐끗하면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최근에 IRA에서 보듯이 미국은 철저히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우방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일단은 큰 약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이 미국은 흑자를 크게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기록하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크게 흑자를 남긴 국가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예. 연간 200억 달러 초과하는 대미무역 흑자, 또 국내 총생산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흑자를 남긴 나라에 대해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통화 절상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예. 과거에 1985년에 미국은 프라자비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을 그런 식으로 다뤘고요. 실제로 일본이 그때 이후에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그때 중국의 경우는 사실 한국의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 원체 큰 흑자를 남겼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우리가 흑자를 남기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흑자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중국, 일본에 계속 적자 늘고 있고 미국에 대한 흑자가 어느 정도 한정된다면 자칫 우리가 지금 만성 무역 적자국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큰 고민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무역 적자 지난해 3월부터 지금 1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이 이제 무역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4월 10일까지 우리가 지금 본 적자가 258억 달러입니다. 그 작년이 우리가 역대 최대 무역 적자였는데 이게 478억 달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 2, 3월 그리고 4월 10일까지 그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동안 이미 작년에 우리가 봤던 적자의 54% 벌써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하고 관계는 한미 동맹이다,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가서 뭐 수십조 원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흑자 용인하지 않고 중국은 적자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환율이 불안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먼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일단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도 문제인데 오늘 환율이 장중한 때 1332.3원까지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연고점을 깼는데 막판에는 좀 하락을 해서 1322.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 원달러 환율 1300원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제 그 영국의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던 것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발언을 하는 것 요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만 네. 어제 한은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우리 환율 변화 최근에 주요국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무역 수지 적자가 전체 변화의 40%에 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만약에 이 적자 폭이 더 커지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분기 중국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보통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좋아지고 상황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럴까요? 지금 원래 1분기 중국 성장률 우리가 한 4.0% 봤는데 그저께 나온 거 보면 4.5% 나왔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 수출 늘겠다 이러면서 기뻐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지금 전혀 아닙니다. 대한상의가 한번 수출 기업들한테 그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우리 있을까 했더니 무려 61.8%가 없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중국 수출이 늘면 우리 수출은 중국으로 가지가 않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이 생산을 늘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 반전이 지금 쉽지 않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외교 상황도 별로 안 좋잖아요. 오늘도 뭐 지금 중국 정부하고 마찰이 있기도 했고. 네. 지금 뭐 일전에 이란하고 이런 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어제는 네. 러시아, 오늘은 지금 중국과 지금 또 우리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적은 뭐 많이 뭐 친구는 많이 만들고 적은 많이 만들지 말라는 게 외교가의 사실 ABC입니다만 네. 최근에 좀 우리가 불필요한 적을 많이 만드는 것 아니냐, 마이너스 외교 아니냐 지금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러시아 같은 나라, 또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주했고요. 네. 러시아는 우리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고 또 이란의 경우도 우리가 석유 같은 거 수입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나라들인데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일으킨다. 지금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미국과 일본과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상황이 좋지 않는 외교 관계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기업 쪽의 얘기고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영업사원의 역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좀 한번 더 반추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이것도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글쎄요. 미국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은 아침까지, 전라권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에 전남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겠고 전북 남부는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8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4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경북은 매우 나쁨,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대구, 경남,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